심유철 기자와 함께하면 시사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이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돌아온 후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특사단이 북한 비핵화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할지는 아직 의문인데요. 오늘 천천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정치 일정들이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사실 이 특사단의 방북에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특사단이 발표한 합의문 6가지 내용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는 4월 말 판문점 이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비핵화 부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어떤 겁니까? 네, 네 번째 합의는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 전략 도발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북측의 핵무기는 물론 이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남측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분명 이렇게 합의문 내용을 보면 비핵화 의지가 담겨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과연 정말 비핵화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북한에서 김정은과 만난 특사단에 따르면 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 특사단의 수석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이 방북 결과에 따르면요, 이 북측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이자 핵 폐기지만 현재는 사려는 팔은 걷는 상황이니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북한이 언제라도 돌변할 가능한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핵을 담보로 전 세계를 위협해왔던 북한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고비가 바로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정부에서 이미 준비에 들어갔죠. 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현재 거의 매주 회의를 가지면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지난 2007년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부처 수장이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경제부처 수장이 제외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비핵화 합의가 있기 전에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즉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경제 얘기를 꺼내기에는 이르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뭐 경제 협력보다는 비핵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문점에서 개최될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르게 될까요? 네, 이 판문점에서는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좀 포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활성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와 연관된 모든 이슈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최대의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까지 비핵화를 두고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좀 시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미 제네바 합의와 육자회담 등 여러 해법이 있었는데 이 모든 실질적인 해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건데요.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나머지 문제가 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한반도 관련 문제의 모든 출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핵화만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를 놓고 남북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다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 과제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이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 비핵화를 정말 명확하게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이 문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이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한국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동시에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 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번복할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좀 살펴볼게요. 다른 나라 사례 좀 알려주실까요?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했던 사례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할 당시 1,8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군부는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지만 비핵화로 방향을 튼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 보장을 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또 미국, 영국과 1994년 1월에 3자 선언을 채택해서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비핵화를 선언하고 나선 건데 이런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가 아무래도 많은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인데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과거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했다면서 이 핵폐기의 뜻이 있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유후는 지난 1991년 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한 데서 유래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당시 주한미군을 통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였는데 따라서 북한이 말했던 이 비핵화는 결국 북한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국,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철수를 요구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그 후에 또 핵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 역시 핵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이미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건설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및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또 즉각적인 핵 반격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의 키스 앤더톤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 원자력 담당 고문은 이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북한이 여전히 금지된 핵과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모두 이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은데요.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 뒤에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05년 6월 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또다시 또 고 김 전 주석의 유훈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년 뒤인 지난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사실 그뿐이 아니죠. 그 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 후에도 우리 정부는 2007년 10월 또 13 합의를 통해서 다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냈지만 19개월 뒤인 지난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럼 북한은 비핵화를 대신해서 무엇을 요구할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할 것 같진 않고 그걸 대신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을 문제로 삼아서 이 도발의 명분을 삼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남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의제로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주한미군 철수인가요? 네, 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군사적 위협이자 체제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북한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또 체제 안전 보장 시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자신들의 안전이 또 보장이 된다는 의미겠군요.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가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도 용납할지도 의문이에요. 네, 미국 측은 그 북한의 그 같은 태도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이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고 동맹 관계를 깨면 김정은 위원장은 승리의 춤을 출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실이 전해지자 주한미군 철수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도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미국 정부 측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한 매체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석에서 동맹국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요. 이 미 국방성 대변인 데이나 화이트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내용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상의된 것인지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물론 뭐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주한 미군의 완벽한 철수는 아니더라도 그 역할 변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휴전선을 넘어오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 역할, 또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수단이었는데요. 이 북한이 평화를 주장한다면 이 비핵화, 핵군축, 재래식 군축 등을 감시하고 이양하는 역할들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핵화 또 군축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주한미군이라면 현재 규모의 병력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서 이 미국 입장에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좀 덩달아 바빠지고 있어요. 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에 보내서 이 본격적인 북핵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배제하지 않을까 하는 패싱 우려에 대한 긴장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그리고 북미 이렇게 정상회담이 잡혔고 이 비핵화 얘기가 또 급속도로 나오니까 일본과 중국에서 좀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네, 일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핵 사찰 비용을 대겠다며 개입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받을 경우 그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을 일본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 비핵화에 공언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게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또 공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고노 외무상은 특히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급함이 있을 것 같은데 패싱에 대한 우려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중국에서 차이나 패싱이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일본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현 과정에서 중국은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과 중국은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에 좀 깊게 관여한 나라인데도 이 패싱 우려가 있습니까? 네, 이 북핵 문제 해결 논의체인 육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은 이 한반도 상황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게 흘러갔는 데다가 이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매개로 직접 소통에 나서자 이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보이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다스리게 될까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특사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을 했고 또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사회에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또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아래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겠다고도 말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의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